나오는 거죠. 네. 네, 저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인 이제 모카의 메인테이닝을 참여하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것들 그런 것들을 공유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모카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히 모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모카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테스트 프레임워크고요. 예, 노드.js랑 웹브라우저에서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 프레임워크고 이제 꽤 오래돼서 노드 초창기부터 계속 같이 개발되어 오고 노드 생태계와 같이 커온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테이트 오브 자바스크립트라고 이제 매년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 대해서 설문조사하는 사이트인데 작년에 보면 이제 제스트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모카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제 기억에는 그 전까지는 보시 이제 모카를 제일 많이 쓰고 하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제스트가 많이 치고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색깔이 이제 뒤에서는 구분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빨간색 같은 게 이제 사용해봤고 앞으로도 사용할 의사가 있다 뭐 그런 거고 파란색은 이제 들어는 봤는데 뭐 들어봤고 사용해볼 의사가 있다 그러고 뭐 회색은 뭐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내용이고요. 지금 주말에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이제 GitHub 기준으로 이제 87만 개 정도 프로젝트가 사용 중이고 스타는 18,000개 정도를 현재 이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먼저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어떻게 메인테이너로 합류를 하게 됐나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작년 3월 6일로 되어 있는데 3월 6일에 모카 ORG에 처음 이제 조인을 했어요. 이제 리드 메인테이너한테 연락을 받아서 같이 해보자고 해서 오케이 하고 들어갔고요. 제가 이때 이제 들어가게 된 거는 이제 이게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 2017년과 18년 초에 제 GitHub 컨트리뷰션 그래프예요. 그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18년 1월 보면서 이제 GitHub 컨트리뷰션이 완전히 달라졌죠. 제가 잔디를 열심히 심으면서 그때 지내고 있었고요. 그때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 하면 제가 2017년 말에 퇴사를 했어요. 연말에 퇴사를 하고 이제 연말 연초에는 이제 회사를 뭐 이직하기도 어렵고 뭐 구한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맘 편히 한 두세 달 쉴 생각을 하고 있었고 두세 달 쉬는 시간을 그냥 제가 낭비하면서 보낼 수 없으니까 이제 뭐 공부도 하고 딴 것도 하지만 이제 오픈 소스 컨트리뷰션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기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까 보신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모카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쓰던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슈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 전에도 모카를 오래 사용하고 있었고 모카도 그 대상에 있었죠. 물론 이때 전에도 저는 이제 가끔 이제 PR 올리고 하는 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조인하기 전에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보면 제가 총 7개의 커밋을 모카에 기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5개만 1, 2월에 다 한 거죠. 그 전에 거는 옛날에는 뭐 간단한 거 했을 테고 1, 2월에만 이제 5개 커밋을 해서 PR을 올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안을 받아서 합류했는데 마침 들어가서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메인테너를 좀 늘리려던 시기였던 걸로 보여요. 예. 그거는 이제 밖에서 보기는 어렵고 이제 들어가서 계속 프로젝트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기들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같이 활동을 하면서 모카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기반 오픈 소스 프로젝트거든요. 제가 커뮤니티 기반이라고 말한 건 이제 풀타임 메인테너가 저희는 없다는 거죠. 전부 다 자기 직업이 있고 자기 생활이 있고 퇴근하고 와서 따로 모카를 메인테이닝 하는 사람들로만 대부분이 있고 이제 벤더가 지원하는 뭐 예를 들어 뭐 리액트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거는 이제 페이스북이 많은 돈을 줘서 이제 풀타임 개발자들을 고용해서 이제 하니까 이게 진행 방식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런 쪽은 참여해 본 적이 없지만 그리고 물론 커뮤니티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풀타임 오픈소스 개발자가 꼭 없는 건 아니죠. 이제 모카가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씀을 드린 거고 뭐 대표적으로 바벨 같은 경우가 이제 헨리가 리드 메인테너가 풀타임으로 하고 있죠. 오픈소스 개발을.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는데 짧은 기간에 제가 아까 1, 2월에 커밋을 5개를 했잖아요. PR을 이제 5개를 올린 거고. 근데 짧은 기간에 저도 이제 안에서 이제 같이 활동하면서 이제 PR들을 보다 보면 자주 보이면 이제 눈에 띄게 되더라고요. 이게 보통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별로 그렇게 기억이 안 남는데 이제 짧은 기간에 한 3, 4번, 4, 5번 이렇게 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PR로 댓글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억이 남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메인테인을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 시기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다시 합류하게 되고 저 이후에도 한 2명 정도가 그런 식으로 들어왔죠.
이제 아무래도 커뮤니티 기반이다 보니까 멤버가 딱 정해져 있진 않고 저희가 지금 코어 팀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5명 아니 한 3, 4명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조인하고 나서 한 번도 못 봤고 또 작년에 열심히 하던 분들이 있고 이제 올해는 이제 잘 안 보이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어 멤버 수가 좀 줄어든다 싶으면 근데 마침 또 누가 또 활동을 열심히 한다 싶으면 이제 다시 제안을 해서 같이 합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합류를 했을 때 이제 꿈이 컸죠. 이게 그 전에 오픈소스 이제 개인 사이드 프로젝트로 이제 깃허브에 올려서 하던 거랑 다르게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프로젝트고 거기에 이제 그래도 잘하는 개발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과 이런 걸 하면 얼마나 뭐 많은 걸 배울까? 아니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되게 꿈을 크게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났죠. 1년 한 반 정도가 지났죠. 그리고 가장 크게 느낀 거는 메인테너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메인테너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그 전에도 오픈소스를 좀 했었죠. 물론 제 사이드 프로젝트가 이제 오픈소스가 되고 이제 그걸로 했는데 뭐 PR도 받아보고 이슈 리포팅도 받아보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 얘기하면서 이제 해보고 그런 경험이 이제 몇 년 동안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그 생태계 그 구성원으로서 이제 개발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발표도 이제 다른 데서 했던 적이 있죠. 뭐 그때도 당연히 제가 뭐 메인테너 바쁘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막상 제가 해보니까 훨씬 바빠요. 이게 너무 바빠서 이거를 계속 하는 거를 되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될 정도로 바쁘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뭘 하나 보면 이제 깃허브에 알림이 있으니까 이제 깃허브에 알림이 계속 오죠. 이렇게 뒤에서까지도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제 하루에 보통 모카 같은 경우는 2-3개 정도가 오거든요. 많을 때는 한 4-5개 오고 모카는 이게 아주 큰 프로젝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제 아주 큰 프로젝트가 궁금하시면 뭐 리액트나 노드 같은 거를 워치를 걸어 보시면 하루에 알림이 얼마 많이 터지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카는 이제 그 정도 급은 아니고요. 이런 게 오죠. 그러면 2-3개를 오고 이제 하루 이틀 뭐 제가 뭐 쉬거나 뭐 회식하거나 뭐 그래서 놓치면 이제 계속 그만큼 매일 쌓이는 거죠. 매일 쌓여 나가고 이제 알림이 오면 제가 눌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이제 모카를 해야 되겠다 하면 이제 들어가서 눌러 보면 이제 대충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이건 그냥 아무 예시예요. 이제 쭉 읽어봐야죠.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고 왜 이 이슈를 올렸고 뭐라고 하고 있고 뭐 코드 예제는 뭐 어떻게 구성되었고 무슨 곤란이 있는지 다 내용을 파악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레이블링을 해야죠. 레이블링을 하고 레이블링을 하는 이유는 이제 다른 메인테이너나 이제 또 저희 모카에 기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고 이게 어떤 이슈인지 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레이블링을 하는 거죠. 레이블링은 이제 뭐 브라우저 이슈인지 노드 이슈인지 이렇게 카테고라이징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말고 이게 뭐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이제 버그를 컨펌했는지 뭐 이런 이제 상세 내용으로 하는 레이블링도 있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이슈는 이제 댓글을 달아요. 의견이 있는 이슈는 댓글을 달고 이제 화면에 나온 것 같은 거는 제가 이제 댓글을 달고 이슈를 클로즈 해버린 거죠.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리신 분이 그 노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제 사용 방법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모카 이슈라고 하고 올렸지만 사실은 모카 이슈가 아니라 이제 노드 사용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하는데 물론 여기 댓글은 그냥 문장 하나에 짧은 코드 한 줄이지만 제가 이걸 하나를 올릴 때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글을 다 읽어보고 그 예시 코드나 이런 걸 보고 뭐가 문제점인지 찾은 다음에 저도 실행해보고 그 맞는 답을 찾으면 올리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는 그냥 바로 답변을 달 수 있지만 대부분은 최소한 제가 실행을 해보고 또 모카는 테스트 프레임워크라서 뭐 카르마랑 테스트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바벨이랑 하다 꼬이는 사람도 있고 뭐 웹팩 하다 꼬이기도 하고 그런 거들 올라오면 여러 가지 막 테스트를 해봐야죠. 그렇게 하면 짧게 하면 하나 이슈 보는데 뭐 2-30분 걸리고 길면 뭐 1-2시간까지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제 메인테이너들이 이제 정보가 많지 않으면 이제 MCV를 요구하죠. 아니면 추가 정보를 더 달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일일이 다 테스트해 볼 수는 없으니까 상상해서 그래서 부족하다 싶으면 그런 걸 요구하고요. 이제 MCV 같은 게 뭐냐하면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의 헬프 도움말 문서에 있는데 이제 최소한의 완성된 이제 검증 가능한 예제를 이제 MCV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질문할 때나 이슈 올릴 때나 똑같은데
회사 코드는 이제 방대하잖아요. 여러 코드가 꼬여 있고, 근데 그 문제 상황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작은 어떤 예제를 만들어서 주면 이제 메인테너가 그냥 받자마자 실행해 버리면 알 수 있고, 대부분은 그 정도로까지 제공되면 받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시간을 되게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리고 그 알림에서 물러서 넘어왔을 때 그게 이제 PR인 경우에는 이제 코드 리뷰를 해야죠. 코드 리뷰는 대부분 이슈가 있으니까 이슈를 타고 올라가서 이게 원래 무슨 이슈였는지를 다 파악하고 거기서 논의된 내용을 읽어보고 다시 PR 와서 PR 플리캐스트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수정하고자 했는지 읽어본 다음에 이제 코드랑 같이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 의견을 내는 거죠. 이게 뭐 내가 동의하는지 뭐 잘못되는지 아니면 다른 뭐 누락된 부분인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댓글만 다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도 코드를 써야 되잖아요. 제 코드를 써야죠. 예. 이것도 뭐 시간으로 보면 제일 많이 걸리겠죠. 제가 직접 이슈를 처리하고 찾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컨트리뷰터끼리 논의도 해요. 뭐 이슈에 할당되지 않은 것들, 뭐 로드맵 회의나 릴리즈 관련이나 뭐 서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이제 채팅으로 논의를 하는데, 이걸 이제 거의 매일 매주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 느낌에는 퇴근하고 거의 매일 한 2~3시간은 써야 거의 그 페이스를 따라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물론 하루를 놓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왜 내 PR은 머지가 되지 않지?에 대한 그 답이라고도 저는 생각해요. 왜 내 이슈에는 아무도 답을 안 달아줘? 아무도 관심이 없지? 라는 거에 답을 하는데 너무 바빠서 다 볼 수가 없어요. 꼭 메인테너가 다 봐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다 볼 수가 없고, 그냥 알림을 한번 놓치고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까이서 보니까 이런 메인테너들은 이런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카 메인테너가 모카만 하는 게 아니고 모카 같은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죠. 자기 사이드 프로젝트도 있고 회사 업무 말고도요. 그러면 이렇게 돌면서 이제 하게다 보니까 시간은 더 없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메인테너들의 대부분의 활동은 메인테너가 오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되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물론 운영하고 그런 것들이 다 집중하고 있지만 메인테너가 좀 지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번아웃 오지 않게 쭉 갈 수 있는 거에 대부분 맞춰져 있고, 서로 이렇게 일정의 압박을 주지도 않고 일정의 압박을 느끼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물론 소환을 하죠. 이거 봐주세요, 뭐 리뷰해 주세요, 의견 주세요라고 이렇게 코어 팀을 계속 불러서 얘기는 하지만 뭐 안 온다고 뭐 블레임을 하거나 이런 거 없고, 그냥 대부분에 계속 보고 있으면 그냥 각자 스케줄에 맞춰서 자기가 시간 낼 때 조금 더 시간 내서 그냥 보는 정도, 그 정도로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두 달만 하고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뭐 크런치 모드로 갑자기 달려서 한다고 어차피 뭐 대단한 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각자 생활에 맞춰서 가고, 또 그러다가 이제 모카에 대해 관심이 없어지면 이제 빠져나가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다 보니까 당연히 무례한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적절하게 경고를 가하죠. 이제 그런 일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조금 억양이 세거나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메인테너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이제 뭐 당신이 이제 기능이 누락돼서 곤란한 건 알겠는데 여기 프로젝트는 전부 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비아냥거리거나 이게 요구하는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개발을 이렇게 메인테인을 하다 보니까 되게 전의 내용하고 이어지는데 이제 느긋한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느긋한 마음을 가지려고 압박받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좀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전에도 개인 프로젝트 할 때 그런 이슈를 제가 처음 받아봤을 때 되게 압박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실수한 것 같고 고객이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빨리 고쳐주고 싶고 막 그런 압박을 느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훈련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꽤 많이 사용자가 많은 그런 모카 같은 프로젝트를 오니까 다시 저한테는 그게 되게 힘들었고, 한 1년쯤 되니까 지금은 조금 나았어요. 아직 완전하진 않은데 어느 정도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픈 소스라는 건 그냥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냥 코드를 올리면 되는 거죠. 이게 요구하면 메인테너를 고치거나 컨트리뷰터들이 꼭 저거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거 급해, 나 이거 너무 급해, 그러면 코드까지 올려서 오고 그걸 논의해서 설득해가지고 넣어야 되는 거지, 이제 메인테너든 그거에 뭐 빚져서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게 이제 뭐 베일 옵션이라고 모카에 있는데, 그걸 제가 초반에 넣었을 때 이제 메인테너 되고 초반에 넣은 옵션 그러니까 PR 중 하나인데,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롤백이 돼버렸어요. 이거 다른 이슈랑 이게 사이드 이펙이 나면서 얘기가 계속 논의되다가 이제 이거 완전히 잘못된 PR 같아, 롤백해 해가지고 이 밑에도 이제 논의가 쭉 있었는데 그러고는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다시 롤백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저한테 하나 더 있어서 좌절이 됐죠. 왜냐하면 그래도 모카 메인텐에 들어가서 이제 PR 넣었는데 그게 자꾸 롤백이 되니까 사람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위축이 되고 지금도 조금 위축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좀 사소한 거를 더 좀 많이 처리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코어를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제 레가시, 그러니까 오래돼서 되게 레가시 코드가 크거든요. 다 못하는데 그걸 하는 게 조금은 무서워진 것도 있고 그런 거 있는데 그걸 이제 조금씩 늘려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런 문제가 발생한 게 제가 주로 쓰는 거 말고 써본 적이 없는 거죠. 모카를 오래 써왔고 모카로 계속 테스트를 짰지만 딱 제가 세팅한 쓰는 패턴 그것만 설정해 놓고 그걸 계속 쓰지 모든 옵션을 돌아가면서 뭐 매달 쓰진 않아요. 지금 모카 같은 경우에도 옵션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다 서로 섞어서도 쓰는데 저는 이제 제가 쓰는 패턴 말고는 잘 모르는 거죠. 사실 어떤 거는 제가 메인테인 하기 전엔 이런 옵션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도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죠.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 이제 뭐 사소한 부분 아니면 뭐 홈페이지 쪽 보는 거나 아니면 제 눈에 보인 것들 위주로 조금씩 처리하고 어차피 그런 것도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코어 쪽은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조금씩 공부하면서 지금 따라잡고 있죠. 그리고 하나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오픈 소스도 되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이게 서로 누가 더 사람들이 좋아하냐 이런 걸로 해서 오픈 소스를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약간 그런 경쟁 문화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장표에 제스트가 작년에 이제 1위 했다고 하는데 저희 코어 멤버 중 하나가 이런 이슈를 올린 적이 있어요. 작년에 이제 요즘 제스트 뜨는데 우리도 제스트 같은 힙한 기능, 스냅샷, 뭐 커버리지 이런 거 다 빌트인으로 넣자, 막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우리도 그런 기능 넣는 거 어때?라고 하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오픈소스 오래 하던 이제 메인테이너들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썼죠. 여기 내용은 긴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모카는 제스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제스트도 모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서 테스트를 더 많이 짤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 모두의 목표지 우리 서로에 대해서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썼고 여기에 이제 제스트 창시자인 이제 크리스토퍼도 소환을 받아서 이제 불려와서 여기도 장문의 글을 썼죠. 여기에 나는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조금 우울하다. 제스트는 모카는 서로 경쟁하고 있는 사이가 아니고 한쪽이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쪽이 뭔가 고통을 받거나 문제가 돼서는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제 성격이 다르고 각자의 영역이 있는 테스트 프레임워크다라는 거를 했고 이 글을 저한테는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당연히 뭐 서로 사이가 나쁜 거는 당연히 아니었지만 무의식 중에 좀 경쟁한다는 느낌이 있었고 제가 하는 게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 한 오픈 소스 생태계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하다 보니까 영어의 한계를 되게 많이 느껴요. 제가 원래 원래도 잘 못하긴 하거든요. 근데 전에는 그냥 제가 지나가다가 이해 못한 이슈는 넘어가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결 못하니까. 그리고 그냥 제가 해결할 수 있고 이해하는 이슈만 처리하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됐고 그 이슈에 대해서 제가 코드 수정한 거를 이제 PR에서 리뷰를 논의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제 메인테이너가 되니까 웬만한 이슈를 다 보고 다 논의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 컨텍스트를 따라가니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100%를 다 읽지 못해도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도 논의가 이제 그냥 간단한 코드 얘기 같은 건 하겠는데 이제 논의로 이어지면 이제 의견들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제가 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딴 사람 말을 이해했는데 제가 그 말을 제가 원하는 그 뉘앙스와 그 톤을 조절해서 딱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간단한 말만 하죠. 룩스 굿 투 미 하고 넘어가고 아니면 I agreed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약간 사실은 완전히 어그레이드 하진 않지만 뭐 저 정도면 이제 제가 영어를 더 할 바에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게 괜찮겠다라고 하면 이제 동의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메인테닝 하기 몰랐던 건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스레드들이 긴 이슈들이 있어요. 아니면 오래되고 다 클로즈된 이슈들이 있죠. 그런 이슈들에도 계속 댓글이 달리거든요. 사람들이 나도 이 문제 겪었어, 나도 이 오류 있어. 그런 이유를 이미 다 클로즈된 이슈에도 계속 달아요.
근데 메인테이너들한테 이게 엄청난 버든이 돼요. 왜냐하면 오래된 것들은 대부분 스레드가 길고 제가 클릭해서 예를 들어 뭐 여기 38개 스레드 있는 이런 글에 들어가면 그냥 맨 밑에는 나도 이 오류 있어 이거 고쳐줘라고 써 있지만 저는 위에 처음부터 올라가서 다 읽어봐야죠. 이게 뭔 이슈야? 뭔데 다 아직도 있다고 그래? 이거 다 읽어봐야 되고 엄청난 버든이 되고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리오픈되는 거를 모카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리 써도 리오픈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 올린 게 이제 프로봇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옛날 닫힌 스레드는 전부 다 닫아버리자. 그러니까 잠가버리자는 거죠. 댓글을 못 달게 잠가버려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자는 이제 스레드고 이거의 이제 기원은 이제 바벨 만드는 이제 헨리가 비슷한 얘기를 썼거든요. 그게 너무 메인테너들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니까 일정 닫히고 일정 시간 되면 이제 자동화 스크립트로 다 스레드를 잠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닫힌 스레드에 글을 남기는 것보다는 새 이슈를 만들어서 링크를 건 다음에 이제 왜 지금 현재 버전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리해 가지고 올려오는 게 훨씬 더 이제 처리하기 좋죠. 옛날에 오면 이게 그냥 옛날 버전을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오류만 똑같은 거 여기다 쓴 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렇네? 그냥 그러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메인테닝을 하다 보니까 프레임워크의 성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전에는 그냥 제 마음에 드는 프레임워크면 됐고 제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제가 다른 프레임워크 넘어가면 되죠. 뭐 제가 모카의 마음에 안 들면 제스트로 넘어갔거나 그런 일을 했을 텐데 제가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용자는 그냥 자기가 필요한 기능만 요청을 해요. 나는 이게 필요해 라는 요청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받았을 때 이제 많은 생각을 들게 되죠. 이걸 이제 전체 기능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 기능이 우리 기능에 이제 어디와 연관되는가를 알아야 되고 이 기능을 넣었을 때 다른 기능과는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프로젝트의 성격 이거는 우리가 내가 받아야 되는 이슈인가 안 받아야 되는 우리 여기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는 서드 파티로 빼세요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잘 모르겠는 거죠. 요거를 한 몇 달 보면 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이슈도 너무 많고 너무 크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은 계속 고민을 나름대로 하려고 모카는 이제 어떤 테스트 프레임워크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건 이제 dis.skip이라고 그러니까 모카에서 코드로 dis.skip하면 이제 스킵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되게 복잡해요. 이게 비포 훅에서 이게 테스트가 있고 비포 애프터 훅이 있잖아요. 비포 훅에서 디점 스킵을 하면 어디까지 스킵이 될 것이냐가 이제 일관되지 않은 거죠. 이제 누구는 비포는 스킵돼도 테스트는 실행된다고 하고 누구는 애프터는 그래도 애프터는 정리하는가 돼야 되는 거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슈잇을 스킵하면 아예 하위 슈잇도 다 스킵되냐 아니냐 이게 상황이 케이스별로 하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그게 일일이 수정하다 보니까 좀 꼬이고 서로 불일치하는 것도 있고 되게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번에 정리하는 PR을 누가 올리셨는데 뒤에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2018년 11월에 올라왔거든요. 이게 머지가 이제 90개의 댓글로 논의를 하다가 12월에 머지 됐어요. 11개월 걸렸죠. 머지까지. 거기서 계속 논의하고 저거 PR 올린 사람도 마지막까지 계속 한 거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이제 저렇게 이제 하나 수정할 때 이제 고민할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요구사항을 다 받아줄 수는 없고 어디까지 받아줄 것인가 예, 모카가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기능을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걸 해야죠.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메인테너끼리 로드맵 회의를 좀 해야 되는데 얘기는 몇 번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요즘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노드.js의 LTS 정책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계속 노드.js가 이제 그 지원을 계속 중단하고 있고 이제 5월, 6월에 노드.js V6가 이제 지원 중단이 됐고 노드.js V8은 이제 내년에 중단이 되죠. 내년 4월에 중단이 되죠. 4월에 중단이 되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제가 노드로 운영을 안정하게 시키고 싶으면 LTS를 쓰고 좀 공격적으로 쓰고 싶으면 이제 커런트 버전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제 관련 생태계에 있는 오픈 소스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너무 좋은 게 모카가 드롭하면 우리도 그냥 드롭하면 돼요. 예를 들어 모카가 이제 6을 드롭했으니까 저희는 이제 어싱크 어웨이트를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그 전까지는 못 쓰죠. 왜냐하면 모카 자바스크립트 생태계가 노드 6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걸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노드가 지원을 안 하면 우리도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 차원에서 엄청 편하더라고요. 예측도 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이 그냥 다른 사람 말이죠. 트위터에서 누가 올린 글인데 이제 오픈 소스를 이제 저희가 구매한 상품처럼 다루지 말고 내가 속해 있는 팀의 제품처럼 다뤄달라라는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전에 장표에서 예전에도 써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 얘기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